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속도, 피지컬, 그리고 쉼 없는 프레싱으로 유명한 MLS가 시즌의 가장 팽팽한 국면으로 들어섰다. BMO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불꽃 같은 한판. 만원 관중이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레알 솔트레이크는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해 치밀한 시스템을 들고 왔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준비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더블팀, 존 14 잠금, 손에 익숙한 인사이드 커브를 막기 위한 프레싱 트랩까지. 그러나 전반 막판 추가 시간의 몇 분 사이 모든 계산이 무너졌다. 손흥민은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약 18-20m 지점에서 슈팅을 날렸고 공은 먼 포스트를 향해 꽂혔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몸을 틀어 데니스 부앙가에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공급했고 부앙가는 쇄도에 마무리하며 이 일을 만들었다.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전광판은 4일 LAFC를 비추고 있었다. 홈데비전에서 손흥민은 한 골 2도움 완벽 그 자체의 퍼포먼스를 남긴 채 환호 속에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경기 직후 미디어 응대에서 메시 이니에스타 차비 더 브라위를 정상에서 지켜봤던 펩 과르디올라는 몇 초간 말을 멈춘 뒤 방 안의 온도를 바꿔놓는 한마디를 꺼냈다. 이건 모든 수비 논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어요. 펩이 본 건 단순한 한 골 2도움이 아니었다. 하나의 전술 구조가 산산이 찢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가 언제나 신봉해 온 축구 시스템을 넘어서는 지성의 증거였다. 그의 눈에 손흥민은 그저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상대의 시스템 전체를 자신의 궤도로 끌어당기게 만드는 존재였다. 과르디올라는 차분히 그러나 서늘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손은 많은 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깨 한 번의 체크, 박자 한 번의 전환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공이 발에 닿는 순간 상대의 모든 디펜스 플랜은 무의미해지죠. 손이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도나 기술에만 기대지 않아요. 둘을 결합하지만 더 중요한 건 0.5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내리는 의사결정입니다. 그 지점에서 MLS의 많은 수비수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술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게는 절대에 가까운 인정을 보냈다. 팬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레알 솔트레이크의 두 센터백은 견고한 벽을 세웠다고 확신했다. 풀백은 하프 스페이스 차단에 대기하고 골키퍼는 각도를 잠그기 위해 살짝 치우쳐 서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0.5초 사이에 4번의 헤드 스캔 어깨 체크으로 머릿속에 360 지도를 완성했다. 센터백의 중심이 미세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읽었고 오른쪽 라인이 막혔다는 것도 즉시 파악했다. 그리고 단 한 박자 그는 엉덩이와 골반을 회전시키며 차갑게 인사이드로 감아찼다. 수비가 몸을 돌려 반응했을 때는 이미 공이 먼 포스트를 향해 갈라지듯 날아가고 있었다. 네트가 출렁이자 수만 명의 함성이 터졌다. 그리고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손은 다른 장면을 만들어냈다. 공을 오래 붙들지 않고 그는 턴 동작과 동시에 부안가에게 정밀한 찔러주기를 보냈다. 원터치, 골. 리드를 내주던 경기는 전반 추가 시간 손의 2번의 개입으로 뒤집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날 손에게 무너진 MLS의 한 수비 스타는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손을 연구했습니다. 스루 패스를 차단하고 존 14를 봉쇄하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더블팀을 걸었죠. 그런데 공이 손에 발에 들어가자 저는 반박자 늦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방향을 바꾸었고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공은 이미 골망을 흔들고 있었어요. 스스로 MLS에서 상위권 수비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손은 진짜 클래스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력감의 토로가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다. MLS에서 토종 스타가 아시아 선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장면을 현실로 만들었다. 과르디올라는 과학자가 해부하듯 경기를 계속 분석했다. 손은 매우 희귀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단지 빠른 게 아니라 35km/h를 장거리에서 유지하면서도 공을 완벽한 통제 반경 안에 둔다는 점이에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의 스트릿 지도는 MLS 최고 수준일 겁니다. 상대가 두려워하는 건 슈팅 그 자체가 아니라 슈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위협의 흐름이죠. 두려움이 형성되는 순간 수비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붕괴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손이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블팀을 받아도 그는 평온해요. 저는 그걸 차분한 속도라고 부릅니다. 다리의 속도는 빠르지만 마음은 느리게 움직이며 정확한 결정을 내리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능력을 가진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MLS 해설자 테일러 트웰머는 데이터를 보탰다. 손의 최고 속도는 35km/h 약 40m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논 페널티 X 90은 0.97, 경기당 전진 운반 프로그레시브 캐리즈 은 평균 8회, 슈팅 창출 액션 SCA 은 5.2, 헤드 스캔 빈도는 약 0.5초에 한 번. 그는 결론지었다. 손은 단지 MLS에 적응한 게 아닙니다. 이 리그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적 인사이드 포워드의 원형입니다.
속도, 공간 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터치로 내려지는 의사결정. MLS는 손을 본 뒤 스스로의 표준을 다시 정의해야 할 겁니다. 그 밤 BMO 스타디움은 문화적 장면도 포착했다. 소니 홈에서 첫 골을 넣자 LA의 한인 사회는 환희로 터졌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자부심에 눈물이 흘렀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축구가 아니라 미국의 심장부에 또렷이 새겨진 민족적 상징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미국 팬들은 손을 아시안 메시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MLS에 왔을 때의 티에리 앙리와 비교했다. 앙리가 한때 유럽의 세련미를 MLS에 가져왔다면 손은 차분한 속도와 아시아적 효율을 데려오고 있다. 미국 축구의 전설 랜던 도노번은 이렇게 말했다. MLS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봐왔지만 손은 다릅니다. 그는 단지 축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최전방 창 끝에 정의를 바꾸러 왔어요. 10년 뒤 누군가 MLS의 아시아 물결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손흥민을 궤도를 바꾼 분기점으로 부를 겁니다. 7경기 후 통계를 보니 손은 6골 4도움, LAFC 득점의 50% 이상에 직접 관여했다. 90분당 득점은 0.86, 90분당 도움은 0.57로 MLS 평균을 웃돌며 유럽 비고 기준에도 근접한 수치다. 그는 단지 득점에 그치지 않는다. 프레싱의 선봉으로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팀의 전술 중심축이 되어 인사이드 포워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과르디올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축구에는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후자죠. 그는 MLS로 하여금 묻게 합니다. 이 리그의 다음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도시의 시간도 그와 호흡을 맞췄다. LA의 새벽은 늦잠꾸러기의 천국이지만 코리아타운의 일부 카페는 유난히 일찍 불을 켰다. 작은 TV에 재방송이 흐르고 낯선 조합의 손님들이 모였다. 축구를 평생 몰랐던 사진작가가 하프스페이스의 의미를 질문하고 아침 조깅을 즐기던 중년이 스트리트의 개념을 메모장에 적었다. 문화는 종종 이렇게 시작한다. 누군가의 몸이 설명이 되고 그 설명이 하나의 언어가 되며 언어가 또 다른 몸을 움직인다. 손흥민의 경기력은 수치와 하이라이트를 넘어 설명 가능한 언어가 되었다. 차분한 속도. 세 단어는 아침 신문 헤드라인에서, 팟캐스트의 제목에서, 그리고 유소년 코치의 화이트보드에서 반복됐다. 그날 이후 LAFC의 전술보드에는 하나의 얇은 화살표가 추가되었다. 미드라인 오른쪽 외곽에서 하프스페이스로 45로 꺾이는 화살표. 끝점에는 S라고만 적혔다. 이 얇은 선은 공간의 경계선을 의미했다. 상대 풀백이 라인에 붙으면 손은 경계선 바깥을 스쳐 지나 안쪽으로 틈을 만들었다. 반대로 풀백이 안쪽을 지키면 그는 바깥을 스치고 곧바로 다시 안쪽으로 접어들어왔다. 이 짧은 왕복은 수비의 고정점을 무너뜨리는 장치였다. 수비는 대개 기준점을 세워 움직이는데 손은 그 기준점 자체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반박자 늦은 태클, 늦은 커버, 늦은 슬라이드를 낳았다. 경기의 흐름은 미세한 늦음으로 무너진다. 손은 그 늦음을 설계했다. 과르디올라의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는 축구에서 의사결정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본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곧 우위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그의 철학은 손의 플레이에서 실체를 얻었다.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걸어올수록 손은 더 간결하게 움직였다. 2번 터치할 것을 1번으로, 3번 돌릴 것을 2번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1번도 하지 않는 선택 넘겨버리기를 했다. 하지 않음의 선택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선수는 본능적으로 공을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손은 소유의 유혹에서 한 발 물러나 경기의 전체 구조를 보았다. 그 한 발이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이 다시 손에게 돌아왔다. 그러면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는 반복을 낳고 반복은 침착을 낳는다. 침착은 속도를 삼킨다. 이것이 차분한 속도의 내부 논리였다. 훈련장 바깥에서 벌어진 일들도 인상적이었다. 유소년 아카데미의 작은 강의실에서 코치들이 모여 손흥민의 장면들을 나눠봤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드리블보다 스캔을 먼저 가르치기로 했다. 공을 다루는 손기술은 매일 10분씩 줄이고 대신 10분을 주변 시야 확장 게임에 배정했다. 코치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빨리 하라고만 했다. 그런데 빨리는 손가락이 아니다. 빨리는 눈이고 목이고 골반이다. 목이 회전하는 순간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골반이 어떤 각도로 미리 열리는지,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다. 이름을 SG, H로 붙였다. 스캔 게이즈 힙. 아이들은 단순한 박자놀이처럼 배웠다. 봐 보여줘 열어. 축구는 생각보다 동요에 가까웠다. 노래는 신체를 기억하게 만들고 신체는 타이밍을 기억한다. 타이밍이 온다. BMO 스타디움의 밤은 그렇게 저물었지만 여우는 길게 이어졌다. 불타는 한 경기였고 미국 축구의 기준이 바뀐 밤이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한 이름을 다시금 발음한 순간이었다. 손흥민.